몇 페이지? 379페이지. 자, 점인분이 몇 문제인지 한번 쳐봐요. 몇 문제가 있어요? 하나, 13문제가 있어. 13문제? 13문제가 있다는 거. 13문제 중에 한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점유권, 점유권은 일단 한 문제 출제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1번은 무슨 점이에요? 간접점이요. 좋잖아요. 간접점.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간접점유자와 그러면 뭐가 있죠? 점유 보조자 관계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점유 보조자. 자, 간접점유자는 무슨 관계예요? 점유 보조자. 네. 점유 매개 관계. 네. 자, 점유 보조자는 무슨 관계예요? 점유 보조 관계. 그러면 점유 보조 관계. 이 보조 관계가 뭐예요? 상하 관계죠. 상하 관계. 그리고 상하 관계. 이거예요.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보조 관계. 상하 관계.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또 강화하다. 점유권이 있다. 그렇죠. 네. 점유 보조가 점유권이 없다. 없어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거든. 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봐요. A는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선정해놨어. 전세권을 선정해놨어. 그러면 전세권을 뭐라고 무슨 관계라고 그래? 읽어봐요. 점유 매개.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권자, 저 사람은 선정자, 저 사람은 직접점유자, 저 사람은 간접점유자. 그래서 이 문제 이제 샘플 문제도 하나 잡고 간접점유자니까. 그래서 한번 문제가 물어봐야지. 1번, 2번, 3번, 4번 쭉. 자, 정답은 금방 나오죠. 네. 요거 해봐요. 정답은 몇 번? 4번. 자, 여기 봐봐요. 간접점유자죠. 그래서 점유 동그라미. 그러면 점유보호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정됩니다. 그렇죠. 그럼 뻔한 스토리가, 이건 문제, 기출문제 스토리, 문제를 풀어보면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그 스토리가 똑같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분이 인도를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 취득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임차인. 요거 그러면 요걸 바꿔보면 되죠. 임대인 임차인이죠. 여기 임차인이 뭐예요? 요거 보면 저 임차인이 주택 간접점유 취득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맞나요? 자,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이 기초인 점유에는 점유 취득의 기초인 점유 취득 시효, 그러면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맞고요. 자, 그러면 이게 그럼 선생님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요거 이제 간접 점유. 봐봐요. 밥이 있어. 밥이 포지서 있어요. 자, 어리라는 사람이 뭐예요?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했어. 근데 어라고 병이 있어. 우리 병이 아들이야. 아들한테 잠깐 숨겨서 네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아버지, 이 사람은 아들이죠. 이 사람은 그러면 직접 점유에 간접 점유에? 간접 점유. 이 사람은 직접 점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번 봐봐요. 점유 취득이 기초인 점유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겨줬을 때 이 사람이 직접 점유한 거죠. 네가 계속적으로 농사를 져라.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점이요? 직접적. 아니, 이 사람은 간접적. 이 사람은 직접적.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도 좋잖아요. 간접점유도 포함되고 직접점유도 포함된다. 오케이. 사건이 직접점유자 점유를 임의로 양도해야 돼. 그러면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그 사이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가 침탈되는 것은 아니다. 침탈은 뭐 여기 양도 동그라미. 양도죠. 양도를 했어. 그렇죠? 그럼 양도를 했다는 것은 침탈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럼 침탈은 뭐예요? 절제와 강칙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침탈된 것은 아니다.
그럼 오늘의 점유 회계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부여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읽어봐야 인정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간접점유 중에서 쉬운 지문 하나도 아닙니다. 특히 요거 4번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문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근데 뭐 시성이면 뭐예요? 감정이죠. 근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아는 게 나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는 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딱 알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몇 번이? 4번. 이렇게 돼요. 자, 문제 이건 한번 풀어봐요. 어때요? 아는 게 하나 나왔죠? 자, 봐봐요. 선생님, 아는 게 하나 안 나왔는데, 그러지 말고. 자, 옳은 것, 동그라미. 자, 점유명의 직접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세자를 생각해요. A가 B한테 이렇게 대해서 전환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 사람은 설정자, 저 사람은 권자, 저 사람은 직접점이자, 저 사람은 간접점이자. 직접점자는 소유 여사가 있어. 없어. 읽어봐요. 다접점. 그러면 여기 봐. 직접점이자, 다접점이자. 이렇게 자꾸 필사를 해봐야 돼. 이렇게 수학 문제 풀듯이. 영상 문제 풀듯이. 이렇게 이제 필사를 해야 돼요. 자, 점유자는 잘라봐요. 점유자는 소유 어사로 가실 없이. 여기 틀렸네요. 가실 없이. 자, 가실 없이. 자, 그러면 봐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추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 항원, 공연, 선의, 무가시. 무가시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가실 없이가 뭐예요? 읽어봐요. 무가시. 요거는 자제점입니다. 그러면 무가시는 뭐냐면 요거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판례의 다툼이 있다면 그래서 2번 결론 X. 이렇게. 자, 3번은 어디? 과거로 원로부터 인천 건물을 어리 동의 없이 100에게 전자한 경우 얼마니 간접점이다. 여기 틀렸네요. 여기 봐봐요. A, B, C. 그렇죠. 저 사람 읽어봐요. 임대. 저 사람. 임차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양도를 한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은 전대인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전차인이 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무슨 점이에요? 직접점이에요. 이 사람은 간접점이에요. 간접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얼반이 간접점이다. X. 또는 어리 간접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읽으면 지금 여기 보면은 눈을 읽으면 나중에 막 글씨가 뭐예요? 흔들어 보여요.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하라니까. 그래서 분석을 하라니까. 자, 감이 얼마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완성에 있어서 자, 요거 하나, 요거. 자, 그러면 봐봐요. 명의신탁에서 자신의 부동산의 수익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거래 점유는 자중점유에 짰다 틀렸어요. 자, 요거는 하나 암기해도 읽어봐요. 명의신탁 나왔다. 그래서 요거는 타주점유. 그래서 명타. 자동으로 가, 명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루에 먹어야 돼? 하루에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점유취득시효는 등기 몇 년? 아니, 점유취득시효는 점유 몇 년? 20년. 자주, 평화, 억연이죠. 그럼 점유취득시효는 뭐예요? 자주 정리해야 돼. 그럼 명의신탁에서 봐봐요. 명의신탁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를 찾으면 100% 그게 정답이야.
왜냐하면 점이지득점은 자주 정리해야 되거든. 명의신탁은 무슨 점이다? 자주 점이다.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요거, 암기. 우리 암기 거든 만나. 명타, 분타, 분타. 분타. 자, 여기는 이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타. 그래서 초타. 좋다. 자, 그러면 우리 암기코드 나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 문제도, 영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읽어봐요. 명신탁 나왔다. 명타. 읽어봐요. 분명히지고 타. 그 다음에 좋다.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오면 그냥 판례야, 판례. 그냥 판례. 여기 봐봐요, 판례. 판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봐봐요. 제가 2004년까지 고시를 봤어요. 자, 제가 결혼할 때는 2002년이야. 소원은 이루어져요. 2002년에 뭐가요? 월드컵. 월드컵. 어우, 월드컵 지난 지가 벌써 뭐예요? 몇 년 지난 거예요? 24년이요. 그렇죠. 24년. 그렇죠. 그래서 24년 내가 거의 이런 꿈을 가졌어요. 아, 월드컵은 집에서 거의 소파에 앉아서 월드컵을 한번 보겠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졌고요.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참 걱정이야. 6월달에는 뭐예요? 6월달에는 야간이 많을까요? 주간이 많을까요? 네? 야간이 많겠죠. 왜? 축구 아침에 하잖아. 시차가 미국에서 아침에 하잖아. 그래서 남자들은 아마 분명히 다음 달에 뭡니까? 주간에 5, 6월 달에 뭐예요? 야간 주간에 안 나와. 전부 야간에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건이라고 축구 월드컵 미국에서 하죠. 그 시차가 뭐예요? 오전에 하고 오전에. 무슨 월드컵이 있어요? 아니 남자들은 월드컵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데뷔를 해야 돼. 남자들은 미리 당겨놔야 돼요. 지금 딱 조여놔야 돼. 그러면 시간을 줄인 거거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예요? 암기카드 여기 나와서 읽어봐요. 명, 타, 여기 초, 타, 여기는 분, 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는 눈으로 읽으면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처럼 쓰면서 자꾸 필사를 해야 실력이 는다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면 요거 보면 4번과 5번은 여기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외워야 되고. 자, 2004년에, 그러면 2004년은 제가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 고시 공부를 했네. 근데 2004년에 막 매스컴이 되게 안 좋았어. 사법 고시 문제. 100%가 다 판례로 깔았어.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 판례, 그 다음에 민법 판례. 그래서 막 나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판례가 법문 강의도 하고 결혼도 했고, 막 강의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판례를 접해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판례가 나오니까 어때요? 아, 되게 어렵게 느껴요. 한편으로 판례를 읽어본 사람은 다 맞았거든. 다 맞았거든. 그러니까 판례만 존재하니까 이건 신적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2004년 이후로 이렇게 출제돼요. 판례 30%, 조문 30%, 이론 33.3%. 그러니까 3대 3대 3으로 출제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004년에 뉴스에서 깎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영어는 아는 사람은 그냥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읽어봐요. 명, 타, 좋다, 분타. 정답은 몇 번? 2번. 여기 문제도 뭐예요? 여기에 잘 보여야 돼. 이게 가식 없이. 무슨 가식이? 가식.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읽으면 쉬운 문제 아니야. 자, 3번 풀어봐요. 자꾸 지문이 익숙해져야 돼.
자, 들어보셨죠? 한번 쭉 읽어보셨죠? 맞죠?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정의자가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 여부는 여기가 틀렸네. 여기 내신적,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신적 의사가 아니라 뭐예요? 표시상의 의사, 즉 객관적 사실에 객관적, 여기가 틀렸네. 자, 이번에 정의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자주점이 주장하게 되진다. 틀렸네.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점유물이 멸치에 선되는 경우, 요거 읽어봐요. 요거 동그라미 쳐봐요. 선타야, 선자야? 선자죠. 그런데 선타네요. 그러면 현전이 이게 아니라 전선에. 그래서 선자, 현전이. 이렇게. 자, 이 점유자는 가실 없이 가실을 수취하지 못할 때, 가실 없이 가실을 수취하지 못할 때, 그럼 가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가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5번은 점유자의 특정성이 자기의 점유자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분리병합이죠. 점유의 병합이죠. 뭐까지 성립된다? 아자로 성립된다. 정답 5번. 그러니까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풀어봐야 돼. 이게 점유권은 되게 헷갈려요. 확인을 안 하려고. 자, 4번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4번. 자, 이것도 금방 답은 나오죠. 네. 자,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의 영향을 미치 않죠. 그러면, 자, 본권의 기간수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자, 이번에 점유자는 소유와 서로 설립형 공연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가실이 있는지를 보라고. 가실 없죠. 그럼 전후 형식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전화봐요. 있을 때, 그 점유는 읽어봐요. 계속 추정한다. 점유자가 점유의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이 그러면 여기에다 가로 읽고 점유의 추정덕이라고 써. 점유의 추정. 그럼 동산이요? 동산이요? 동산. 그렇죠. 전세권 임대차 기태관계로 타인을 하여금 점유를 매개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 하나. 자주 출제되는 기출지문들이에요. 5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5개는 줄줄 익혀져야 돼요. 정답은 몇 번입니다? 1번.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5번 풀어보세요. 졸리니까 막 지문은 안 보일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찾아야 돼. 막 번쩍 해야 돼. 자, 1번은 우리가 보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나 잘라요.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한 거예요. 그러면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했다는 것을 보아야 된다. 맞네요. 자, 전후 형식, 요거는 어디가 포인트야? 읽어요. 계속 추정된다. 자, 적법한 가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 줄쳐놓고, 통상 필요비, 통상 줄쳐놓고, 자, 선의 가실을 수취해서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맞네. 자, 점유자와 상대방의 사기 동그라미, 사기는 여기다서 침탈 X라고 써. 침탈이 아니죠. 네, 그러면 여기 이거 봐요. 반항 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네요.
도범 될까 하나 딱 해놔요. 이게 헷갈려요. 자, 요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 선이어서 앞뒤로 전환될 때, 선, 앞, 소재이 돼요. 그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될 때는 어떻게 전환되죠? 자타패, 그렇죠. 자타패, 해소 판결, 정시효. 그럼 여기 봐봐요. 자선이 동그라미, 악이 동그라미, 악이.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선, 악, 소. 근데 표소 확정시부터 틀렸다는 걸 확인하시죠. 언제? 소, 제기할 때. 이건 시험에 단골 문제야. 요거는 자, 형광펜을 딱 꺼놔서 뭐에 넣어. 이거는 왜 그럴까요? 가로열과 가선하에 소송 지연 반시.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자꾸 선이라는 소송을 지연시켜서 가시를 자꾸 따먹거든. 그러니까 소송 지연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읽어봐요. 전, 악서. 읽어봐요. 자, 타패. 그렇게 돼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고요. 5번을 잘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어느 거에 틀린 거예요? 어느 거. 제3자 직접 점자의 정의를 방해한 경우. 여기에서 포인트는 방해네요. 그렇죠? 자, 특별한 판정 연단은 간접 점유자에게 요청하여.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요거 점유 동그라미.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점유보호 정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X. 자, 지적시의 형권에는 아까 아버지가 점유했다가 아들이 거기에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간접점이 직접점이? 간접점, 아들, 직접점. 그러면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다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자, 소유권이 시험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달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 주장하여. 그러면 자주점유는 추정돼 안 돼? 다또 까먹었다. 자주하고 타주가 있으면 자주로 추정받거든. 그러면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그러면 자신의 점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입증해야 돼? 반대 당사자.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이건 단골배기네. 여기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선, 악, 소.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아까 연습을 하라. 읽어봐요. 선, 소. 근데 패소 확정될 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하라고.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네요. 양도인이 정규상 명의가 동일이며 그 명의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대요. 그러면 그런 양산을 인도받은 자 사실 없는 정의에 해당된다. 그 맞네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니까 여기 1번부터 6번까지가 뭐예요? 바로 점유권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단독 문제로 그게 행간편차예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게 행간편차라고 보는 그냥 나온다고 생각해. 7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래서 몇 개? 그러면 이걸 풀기 전에 한 문제는 제가 뭐 같이 풀어보자. 일단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를 설명한 틀린 것은 그러면 개와 새끼를 생각한다. 개와 새끼.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읽어봐요. 수치가. 그 다음에 멸실의 선책. 세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영상한 청구. 요 세 개를 청구해야 돼요. 비용사항 청구권. 그럼 비용사항 권은 선의하기 불문이죠.
그러면 선의하기 불문이야. 일단 원칙적으로. 불문. 그러면 청구권은 뭐가 있어요? 필요비. 필요비는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 그러면 여기는 유익비가 있죠. 유익비. 요거는 보정비용, 요거는 계량 비용. 그렇죠. 그러면 가실수취권은 누구의 선의의 점이죠. 가실을 수취할 수 있어. 그러면 가실을 수취한 자는, 가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어. 밀실은 저기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이제 최소한 잡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요거 잡혀 있음으로써, 자, 줄을 한 번 더 봐요.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럼 본인이 한 번 풀어봐요. 이제 매문 점이자 회복자의 관계가 전부 요 문제야. 자, 연구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오는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오늘 요거 1번으로 연결이 되네. 그렇죠? 더 1번 해봐. 읽어봐요. 선의의 점유자, 자, 선의. 자,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 주잖아요. 그럼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여기를 조심해야 돼. 여기 가실을 취득하라. 가실의 취득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점유인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있는 동안 면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 소유의사가 없으면 이거 타라고 해서 타주 점유죠. 그러면 선의의 자주 점유자에 한해서 전손해라고 했어. 그렇죠? 그러면 선자 현존 이야기니까 소유 의사가 없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맞네.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읽어봐요. 선자 현존 이익이와. 근데 요거는 선타네. 그러면 전손해. 그렇죠? 자, 점임을 관한 필요비 사안 청구권. 요거 읽어봐요. 필요비 사안 청구권. 요거 포인트 잡아야 돼. 요거 읽어봐요. 근데 여기 봐봐요. 요 통상 필요비는 선의자는 청구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선의악이 다 청구할 수 있지만 요거는 선의자가 청구할 수 없어. 그래서 악의 점이라도 또 인정된다. 이 도자가 포인트예요. 는자가 나오면 X예요. 는자가. 자, 필요비. 그건 필요비 주사라요. 필요비는 목돈, 풋돈. 필요비. 푼돈이죠. 푼돈인데 무슨 법원의 상당 기간을 더해.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 그렇죠? 정도. 자, 악의 점유자가 가실로 인해서 점유자의 가실을 수취하지 못했대. 가실을 수취하지 못했으니까 가실에 대가 보상을 해야 된다. 정답은 몇 번? 4. 자, 요 문제가 하나 샘플이야. 그러면 이제 28번 풀어봐요. 28번은 저절로 풀어요. 자, 이거는 연속형이야. 맞으면 복습, 맞으면 복습 안 해야 되고, 틀리면 복습해야 돼.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기 읽어봐요. 가시고 시작합니다. 자, 점유자는 점유를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법원 침탄으로서 몇 년? 1년. 그렇죠. 이거는 써놔요.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이죠. 자, 3번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비죠.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 현저는 틀렸죠.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 그렇죠. 자,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 그러면 벌써 염려 그러면 여기로 간다고. 에바 또는 손해배상 반복 청구할 수 있다. 자,
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변질해서 그러면 소유 의사가 없어요. 자주의 타주. 그럼 아까 뭐라고 선타 전부 손해. 그렇죠. 아까 선자 현존 이익이고 문제 되게 기계적이죠. 숙제하니까. 자, 그러면 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9번은 별표 사례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전형적인 요 사례 문제니까 별표 5개 놓고 요거는 틀렸던 풀었던 무조건 풀어야 돼. 자, 여기는 이제 사례 문제니까 등장인물부터 동그라미, 각 동그라미, 얼 동그라미. 또 딴 사람 있어요? 없죠. 각은 그러면 동그라미 있잖아요. 해복자, 얼, 점유자. 자,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자, 해복자 가만, 그의 X 부물을 을에게 매도. 그러니까 점유자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자, 그러면 해복자, 그러면 점유자 을은 X 부물을 산수익하면서 잘라요. 보존 필요비. 대량 유익비를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각각을 그러면 점유자와 그러면 해복자와 점유자의 사이에 계약이 부여인 경우 법률관계의 선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봤죠. 자, 어른 점유자의 해복자의 점유자죠. 악의인 경우도 과실의 수치까지 인정된다. 틀렸죠? 악의가 아니라 선의까지. 이번에 선의 어라, 선의 점유자 어라, 값에 대해서 통상 필요비의 사항을 첨부할 수 있다에 없다에? 없다. 왜? 자, 가볼까요? 그러면 무효가 됐으니까 어때요? 취득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의 사항을 첨부할 수는 없다. 과실을 수치했다면 그렇죠. 자, 3번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자, 이거 읽어봐요. 현존했죠? 아마 유익비라는 거네. 아마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해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어른, 점유자는 해복자의 선택에 대해서 유익비를 선반을 첨부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여기에요. 자, 선의 어른, 합에 대해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요거는 팔레이테드야. 읽어봐요. 가실은 무슨 가실이 있어? 자, 가실은 천연가실, 법정가실 다 포함돼요. 근데 우리 판례는 요 가실에는 읽어봐요. 요거. 읽어봐요. 사용이익도 가실에 준한다고 했어. 한다라고 그래.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의어는 합에 대해서 점유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는 거니까. 반환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사용이익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 선의자니까. 그러면 선의 그러면 아까 선의 수익은 선의의 점유자는 가실을 수치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 선의 점유자. 사용이익도 가실에 준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사용이익도 취득할 수 있다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환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점유 사용이익도 가실에 준한다는 게 판례이 됐다. 자, 우리 비용상은 전문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비행기가 도래한다. 어때요? X죠? 자, 그러면 필요비와 관련돼서는 즉시 첨부할 수 있어. 유익비는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즉시 걸렸다라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100번 3번. 그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 참 좋은 문제야. 아마 우리 이제 대학 다닐 때 50점짜리가 이거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중간고사 50점짜리. 답은 우리 X 건물을 어디에 대소하여 점인을 이전하였고, 옳은 X 건물을 사용수익, 요거 줄잖아요. 요것도 하나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네. 사용수익도 과실에 준하는 거예요. X 건물의 고정 계량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각각 의뢰사의 계약이 부여일 경우